그 지난주에 미국 외교 전문지인 더 디플로맷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관행을 깨트린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어떤 부분이 관행을 깨트린 거냐 봤더니 오랫동안 한국의 대통령제는 지도자의 의사가 여러 단계의 대변인을 통해 전달되는 제왕적 구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실시간으로 국정운영 대시보드처럼 활용하며 이런 관행을 깨트렸다고 말했는데요. 그 사실은 일익을 담당하신 분이 우리 김남국 대변인 아니십니까? 아니요. 제가 일익을 담당한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이 진짜 가깝게 지근거리에 매일같이 보는 회의에 들어오는 참모들에게 대통령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정무수석이라든지 홍보수석이 이야기를 하면 정무수석하고 홍보수석하고 비서실장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가지고 몇 시간씩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 홍보학적으로. 네. 그러면 또 이거를 가지고 당에 전달을 하면 전달받은 또 당이 이거 가지고 또 해석을 하고, 그러면 또 이걸 취재하는 기자들이 또 전화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런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통령께서 직접 소통하고 SNS를 직접 하시고 누구 보좌진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거의 한 7-80% 최근에는 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본인이 쓰시고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도 대개는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도 뭐 텔레그램이나 전화나 이런 걸로 소통을 직접도 하시고. 예, 하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든지 물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과거의 어떤 정치 문법하고 굉장히 좀 달라졌다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한두 달 전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냥 의원님들하고만 소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일반 국민하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시는 분이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대통령하고 텔레그램 했다고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야, 어떤 건의사항을 보낸 네, 거군요. 건의사항을 그러니까. 보냈는데 네. 그 아이디어가 너무 이제 중요하고 안건 자체가 의미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장을 보내셨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답장 안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그렇겠죠. 공감을 네. 하신 거죠. 예. 야, 그 노영희 변호사님도 과거에 이재명 그 대통령이 청와대 가기 전에 소통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격의 없이 원래 소통을 하는 타입입니까? 예, 그러니까 보내면은 뭐 즉시 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새벽에 이제 보시고 답변을 이제 하시거나 질문하시거나 이러는 게 사실은 있죠. 네. 근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그 제가 김남국 대변인도 대변인 하기 전에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정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일을 하고 돌아다닐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청와대에서 먹고 자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 당시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봤거든요. 살이 한 10kg 빠지고 치아가 다 나가가지고 제가 놀랐는데, 이번에 돌아다니는 짤 중에가 그 국토교통부 장관도 완전히 치아가 나가고 이빨이 빠지신 예, 분들. 그러니까 정성호 일하시느라고. 장관뿐만 아니라 네.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국무위원들이 다 그렇게 지금 완전히 몸이 상해서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잘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방송 한번 했는데, 잘 나왔다. 아, 이빨 빠지기 전에 잘 나간다 지금.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충치가 좀 어금니 쪽에 충치가 생겨서 약간 어금니가 흔들거려서 토요일에 병원에 치과에 갔어요. 근데 충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충치가 없다고? 네, 그래서 네. 그냥 충치 있는 줄 알고 아파가지고 갔는데 충치가 아니라 피로해가지고 잇몸 자체가 흔들려가지고 너무 야, 힘들어서. 그러니까 네, 그 얘기 그랬더라고요. 돌려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할 때는 정말로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열심히 일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일할 때는 그렇게 농담입니다. 아 이거 분열 세력 분열 세력이구만요 이거.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누가 요즘에 천하의 김남국 대변인을 두고 이완용이라는 비유를 쓴다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웃고 넘어가기에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당내에 좀 전에 어떤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좀 전에 슬퍼했잖아요. 방송 전에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네, 슬퍼했는데. 예, 당내에 그 친명만 있고요. 예,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만약에 당내에 어떤 그런 어떤 친명이냐 비명이냐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금 직전까지 대통령을 모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만약 그런 어떤 갈등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청와대에 이렇게 바로 올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것들 없다. 네. 단언의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오전 인터뷰에서 이런 갈등 관계 없다 그러니까 야, 정말로 많은 질문 몰아서 받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 이렇게 갈등 관계 없다고 하니까 너 어디서 새빨간 거짓말하고 다니냐 이러면서 뭐라고 하시는데, 진짜 그런 갈등 관계 없고요. 네. 다 그 의원님들과 당원들이 한 마음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정말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음.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제가 초두에 이제 그 외신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소통하는 구조 같은 것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말과 오늘 새벽에도 두 건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환기가 될 만한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을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7일에 이제 X에 올리신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론적이고 좀 추상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약간의 지금 이견 같은 게 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의 생각을 그냥 솔직하게 밝힌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지금 정부의 어떤 수정 이 개혁 정부 법안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그런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약간 좀 서운한 것도 있고, 예. 서운하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앞으로 또 논의가 필요하고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최종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봅니다. 네. 저는 이게 대통령의 과거의 정치 문법과 다른 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책임져야 되고 욕먹는 사안들은 과거의 어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대통령은 다 뒤로 빠졌어요. 남을 시키죠. 남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은 항상 뭔가 맞아요. 품격 있고 품위 있는 그런 역할만 하고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대속하는 어떤 그런 인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떤 중요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이야기를 하세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책임을 왜 대통령께서 다 져야 되냐? 그러나 대통령께서 이런 예민한 문제도 피하지 않으시고 솔직하게 정면 돌파하시는 그런 점이 저는 장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대통령이 올리신 그 두 개의 글이 의미한 게 정확히 뭐예요? 뭔가 지금 그걸 두고서 이제 해석을 하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저도 그 두 글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다른 방송에서 진행자가 생각하는 게 약간 차이가 달라요. 있기도 하던데 네. 우리 김남국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좀 어떤 취지의 글로 크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것들 보면 누구를 이제 저격한다, 비판한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평소에 가지시고 있는 국정 철학을 쓰신 거거든요. 철학을 썼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국정이라고 하는 운영이라고 하는 게 누구 어떤 특정한 세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피해 본 것을 보복하거나 뭔가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검찰개혁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의 먼 미래 50년, 100년을 보고 그 안에서 있는 어떤 정치인들 0.00 몇 프로의 어떤 그 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피해자의 어떤 회복 그리고 신속한 수사 그리고 공정한 재판 뭐 이런 것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어떤 국민들을 놓고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제 그 워딩을 좀 열거를 좀 해보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X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들어온 표현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흔히들 외과 시술적 교정의 이제 반대말이라는 것은 전체 몸을 뭐 열어가지고 수술하는 대수술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의학적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요거는 환부만 도려내는 거다. 환부만 고쳐내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개혁의 범주에서 한꺼번에 일거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단계적으로 하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좀 옳은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러긴 했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이재명 배신자론이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아, 일부 지지자 예, 사이에서는 이재명 네. 대통령이 오히려 검찰개혁 한다고 해서 당신을 믿었다. 당신이 검찰의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때보다도 훨씬 더 진일보한 개혁을 할 것으로 믿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못 믿겠다. 이제 이런 욕들을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조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변호사들이 얘기할 때 항상 욕을 그래서 다 얻어먹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아, 변호사들이 김남국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변호사들도 실제 이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는 실무를 해보니까 꼭 무조건 이 검찰의 거를 다 뺏어 오는 것만이 무조건 능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검찰개혁 해야 된다, 몽땅 다 뺏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세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는 비겁하다, 너는 뭐 이제 와가지고 또 말을 또 바꾸냐, 너는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도 저는 본인이 물론 당했지만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끝까지 믿었던 어떤 그 세력 내의 일부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검찰도 마찬가지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법원 얘기 많이 했죠. 네. 법원에서 지금 다 사법 불신이 세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고비고비마다 살아 돌아왔잖아요. 살아 돌아오게 된 그 고비고비마다 다 사실은 올바른 판단을 해주는 판사들이 있었었고 그 판사들이 그런 판단을 하게끔 해주는 중간중간에 보이지 않은 검찰의 또 조직이 있었다는 거를 대통령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양해를 좀 구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했어요. 근데 이제 또 X의 마지막으로 보면은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같이 이제 나눴는데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뭐 문장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우리를 속일 수는 없다. 우리도 그러면 진정성 있게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서 속이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네. 데 마지막으로 이제 X를 쓰신 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대통령의 솔직한 심정이다. 지금 사실 우리랑 다 똑같은 마음인 거다. 이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어떤 거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정부안이 최초에 공소청 법안이나 중수청 법안이 있었고 요거를 보냈더니 민주당 안에서 이제 반대 의견,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원총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사태가 봉합이 돼서 다시 정부에 의견을 줬고 네. 정부안을 새로 보내가지고 이게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직행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법사위에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이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적인 SS를 통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우상으로는 다 논의가 물밑에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음이 나왔을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안이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안이 아니고요. 이미 수차례 지난 몇 개월 동안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또 진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논의에 매듭을 짓기 위해서 지난달 2월 22일에 의총에서 정부안을 최종으로 확정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확정 지으면서 당론으로 하면서 다만 아주 미세한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날 정해진 당론에서 살짝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는 정도 미세 조정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 한 달 이상여간 정부하고 당하고 청와대하고 계속 조율을 했던 거였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죠. 네, 실무자하고 계속 음. 조율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안이 이번에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안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 위원장과 위원장이나, 간사님께서는 거기에 좀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그 X에 올린 글을 보면서 고민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요 법안 중에 뭐 몇 가지 제가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몇 이건 좀 가지가 있는데 이상하다. 그 중에 하나가 검사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청 법안에 공소청 법안에 제 4조에 있어요. 4조에 4조에 뭐 이렇게 9항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제 4조 검사의 직무 조항의 네 번째를 보면은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휘 감독. 특사경. 요게 이제 흔히들 특사경이라고 약식으로 부르죠. 네. 요거 이제 검사의 직무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왜 특사경에 대한 어떤 그 지휘 감독을 검사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공개석상에서요. 공개석상에서 예.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음. 근데 이게 이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 검사 직무와 관련한 구항에 보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되게 모호하거든요. 이게 옛날에 제가 봤을 때 어떤 게 떠오르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요. 구항에 등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사의 직무를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를 개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문제의식이 있죠. 그래서 네. 이 부분은 뭐 대통령도 어떤 결론을 낸 부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